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엔캠이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뭐 제가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사실 엔캠을 1월 달부터 진행을 하면서 6월에서 7월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루한 구간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좀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왜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에서 7월 봐야 됐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상승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 상승이 정고점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지 전부 다 볼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뉴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엔캠에서는 뉴스 거의 안 보죠. 자, 보게 되면은 바이든 선거에 올인하겠다 버티기 들어갔고,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자, 이번에 대선 후보 이제 그거 토론 나와서 말을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사실상 엔캠은 1월 달부터 표면적 이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본인들이 1위가 되겠다. 이 법안이 알아서 1위부터 3위인 중국 기업들 전부 다 배제시켜 줄 거기 때문에 4위인 내가 결국에는 1위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엔캠의 상승 이유입니다.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였죠. 그런데 전액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6개월. 그래서 현지 생산, 현지 공급이 최적화된 곡물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에다가 엄청나게 증설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본인 돈이 아니라 누구 돈입니까? 투자를 받은 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CB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고요. BW,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엔캠이 당연히 1위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없애지 못하겠지만 감축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대선이 언제 있습니까? 11월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1월 달에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이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트럼프 리스크라는 거예요. 트럼프 리스크가 나옴으로써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들을 상승치를 반납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엔캠은 1월 달부터 날개 단듯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6월에서 7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엔캠이 해외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증설했습니다. 왜? 글로벌 1위가 됐을 때 그 공급량을 쳐내기 위해서 캐파를 늘린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감축시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실상 글로벌 1위가 되는 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격차가 큽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감소된다고 한다면요, 사실상 1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엔캠도 머리가 아프지만 진짜 머리가 아픈 거는 얘네가 글로벌 1위가 될 거를 염두하고 돈을 빌려준 세력들이죠. 사모펀드들. 자, 이 사모펀드들은요, 그냥 뭐 1, 20억, 100억, 200억 빌려준 게 아닙니다. 수천억 단위의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러한 과정이 이제 CB로 빌려주고, 신주이수거 부사채, BW,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을 받은 겁니다. 당장 받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주가가 올랐을 때 그 차익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행함으로써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문제가 생겨서 엔캠이 글로벌 1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겠죠. 당연히. 수천억을 빌려줬는데 이 돈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한참 걸리겠지만. 하지만 그러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몇 천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고 싶을까요? 배제하고 싶을 겁니다.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 내가 받은 BW, CB, 제3자 배정 무상증자 물량 이거 다 어차피 주식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다라면은 내가 매도할 당시에 주가가 올라가 있기만 한다면은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주가만 올라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리스크가 전혀 없고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내 돈을 써서 내가 주가를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얘네가 제가 왜 6월에서 7월 말씀드렸습니까? 어,
지금 BW 제3자 배정 다 나오고 나왔지만 아직 BW는 다 전환이 되지 죄송합니다. CB는 다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1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전환이 됐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유상증자 있죠. 제3자 배정, 그 다음에 전환권 행사, 우선주 이런 것들 전부 다 BW 제3자 배정은 다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뭡니까? 지금 CB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력들은 사실상 이제부터 저울질을 하겠구나. 본인들이 전환된 물량만 매도하고 나갈지 아니면은 전환되지 않은 것까지 전부 다 매도하고 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할 건데요.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큰 물량이었습니다. 275만 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보게 되면요. 전환원 손주가 212만 주, BW 물량이 114만 주입니다. 이거는 다 전환이 됐어요. 3월 달에. 예, 요거는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네가 저거 합쳐봤자 326만 주. 이거 팔아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275만 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서 이거까지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지금 엔캠 차트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승이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24년도 최고의 슈팅이었어요. 그죠? 예, 급등주였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자,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단기적 고점을 만들어줘요. 왜? 여기서 우리는 6월에서 7월까지 가야 되는데 이때가 2월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봤자 4개월을 더 끌고 가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죠.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을 다 수익 줘가면서 내보내야 되니까 자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시간을 벌면서 기존 수급과 신규 수급들의 교체를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기존 수급들은요 4개월 이상 엔캠에 붙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털어주는 거예요. 자, 털어주면서 기간까지 가져간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행위가 두 번 이상 반복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2월이었고 4월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275만 주의 물량을 전환할 수 있는 거는 5월부터 7월입니다. 근데 5월은 몇 빠져먹었느냐? 자, 43만 주 나와요. 자, 275만 주 중에 43만 주 굉장히 적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물론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긴 한데요. 지금 얘네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비하면요.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이 43만 주를 가져감으로써 내가 뒤에 남아있는 200만 주가 넘는 물량을 포기한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6월부터 7월까지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에 12회차 물량이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좀 많이 놀라셨던 게 97만 주가 한꺼번에 나온다. 요거였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6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 12회차 물량이라는 겁니다. 161만 주 중에 97만 주 정도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얼마 남아 있어요? 161만 주니까 자 64만 주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13회차 물량 7월 달까지 봐야죠. 70만 주 남아 있어요. 자, 이러면은 얼마입니까? 134만 주가 아직 전환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환을 한다는 거는 매도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매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예. 그리고 사실상 얘네가 수익을 가져가려고 했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3월 31일 기준으로 BW 물량과 제3자 배정 물량은 전환이 끝났다라고 설명해 드렸고 보여드렸어요. 그 물량이 326만 주였는데 사실상 3월달 이후로 엔캠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점을 만들어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해줘요. 그러면 얘네가 326만 주 사실 여기서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수익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유동주식 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1,000만 주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 유동주식의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의 매도로 나온다라는 건데 이거 받아줄 수 있습니까? 주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금 전환하는 순간 뒤에 남아있는 275만 주의 CB 물량 5월부터야 돼야 나올 수가 있는데 그리고 5월에 나오는 물량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7월까지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다리면서 앞에 했던 행동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사실상 이제 7월 7일부터 13회차 물량에 대해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예, 7월 7일부터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매도를 하기 위한 상승이 시작된다. 지금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힘드셔도 버티셔야 된다. 왜? 뒤에 확정적인 상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326만 주를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동향을 보면은 나와요. 예, 날짜를 좀 널널하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3월 달만 봐도 되죠. 왜냐면은 고점이 4월 8일이었기 때문에 4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오늘까지 흐름을 봤을 때요. 어떠한 곳에서도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금융투자 기타 법인 사모펀드를 주로 봐야 돼요. 여기서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4월 달에는요. 사실상 매도 물량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도 잡혀 있는 것도 사실상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 합쳐봤자 13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인캠의 세력들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자, 326만 주 있죠. 326만 주에 11회차 물량, 5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 43만 주 더해졌고요. 지금 6월에 나올 수 있는 12회차 물량이 97만 주 나왔어요. 다 합치면은 466만 주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혹시 이 물량을 매도함으로써 나온 하락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생각해 볼게요. 326만 주로 1조 3천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466만 주 언제 나왔어요? 전환이 된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6월 19일이었습니다. 권리매도 생각하면 6월 17일. 자, 6월 17일 날 종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월 18일, 6월 17일. 종가 봤을 때 27만 6천 원입니다. 27만 6천 원.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27만 6천 원. 곱하기 466만 주죠. 자,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은 1조 2,860억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바보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요. 326만 주로서 1조 3천억을 포기하고 466만 주로 1조 2,800억을 가져갔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이 326만 주 여기서 비싸게 매도하고요. 주가 빠지더라도 어쨌든 팔 수 있어요. 나머지 43만 주 그다음에 뒤에 나온 97만 주, 140만 주의 물량을 아무리 싸게 팔아도 지금 이거 다 팔아봤자 가져갈 수 있는 수익보다는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1조 3천억에 어쨌든 플러스 알파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는 바보짓을 했다는 건데 얘네가 그런 짓을 할 애들이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물량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얘네가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블락딜이 나왔죠. 블락딜이 나왔는데 그 블락딜 물량이 70만 주 정도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 물량을 지금 매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권리를 넘긴 겁니다. 내가 이 물량을 한꺼번에 넘김으로써 도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넘기기 때문에 좀 싸게 줘. 싸게 주지만 결과적으로 보다 내가 앞에서 팔지 않았기 때문에 70만 주라는 물량이 남아 있었던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 팔지 않았구나. 오히려 남들은 블록들이 나온다고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안도를 했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얘네가 안 팔고 있던 게 맞았으니까. 70만 주라고 하지만 나머지 물량을 팔았을지 안 팔았을지 모르지 않냐 생각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70만 주만 남겨놓고 판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주가가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70만 주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다른 쪽으로 돌린 겁니다. 어쨌든 자기 손에서 돌리기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확실하게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을 다 봤을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승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어요. 저 역시 엔캠을 영위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구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다면서 매매 진행을 했었죠. 자,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저도 타점을 낮게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 후로 계속해서 손실은 커졌어요.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더 커졌겠지만 저는 뭘 했습니까? 비중을 추가하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으로의 전환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의 극대화까지 만들 수가 있었던 대응인데 사실상 이거 보고 놀라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오던 대로만 했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손해본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1월 달부터 영상을 진짜 수백 편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엔캠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 대응을 잘못해서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이번에 가장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드리고자 저도 진행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평단이 좀 위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저처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익으로 전환은 당연히 안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정적인 상승 앞에서 이러한 과정을 했다라면은 지금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 가능했을 거고,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신고가 영역 이후로 돌파를 나왔을 때 수익의 극대화까지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내가 이 구간에서 수익을 좀 못 보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부터 잘 잡고 왔고요. 올라가면서 팔았어요. 왜? 단기적 고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내려갔지만 모두가 포기하는 구간에서 다시 샀습니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또 팔았어요. 수익 봤죠?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패턴이 좀 달라진 건요. 사실상 지금이 뭐예요? 엔캠의 마지막 피날레 상승이 나오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시비가 남아있는 이상 이 세력들은 절대로 먼저 매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수익을 못 보고 있다는 건요, 사실상 6월에서 7월이라는 기간에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대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없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관점을 대응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해왔어요.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엔캠에서 단 한 분에 나오고자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해나갈 예정이니까, 만약에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핸드폰 번호를 말씀드릴 건데,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엔캠이라고 문자 남기신 분들한테는 위에 보이시는 대응을 똑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전부 다 무료로 도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금액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한 상승과 하락에서 나오는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왜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더라도 저는 확실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관점을 알았다고 해서 이 세력들이 위아래로 흔드는 변동성까지 적응이 되신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거는 웬만하면은 좀 말리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자, 과감하게 눌러요. 왜? 매집이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왜? 나는 600만 주의 물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를 때 과감하게 누른단 말이에요. 매집이 필요 없는 세력들의 특징이 누를 때 과감하게 누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누르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구간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내 눈앞에서 20%에서 30%의 하락이 나온다, 못 버팁니다. 그리고 지금 고점까지 가는 구간이 66%의 상승이 남아 있는데, 마음만 먹은다면은 단기간에 올릴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만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는데, 여기서 기껏 평단 잘 유지했다가도 내가 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 도루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타점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 역시 주주로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살 때 말씀드리고 제가 팔 때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상승만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말 하기도 싫고요. 그러한 과정이 결과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갈 텐데, 그러한 구간에서 전부 다 우리가 올바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관점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반드시 대응 같이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시작될지는 저도 모른다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하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상승을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600만 주의 물량입니다. 유동주식수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에요. 사실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1000만 주 넘지 않을 때 600만 주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다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물량 정리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터뜨려 줘야 되는데, 지금 엔캠 같이 이러한 상황을 본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엔캠에 들어오기를 겁내할 거예요.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겁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여줬던 이러한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요. 또 그리고 거래량을 위로 찔러줘야지 당연히 매도가 가능하겠죠. 내가 매도하고 싶다고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물량을 받아줘야지 매도가 체결이 되잖아요. 예, 그러한 과정을
올라가고 난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던가 아니면은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위아래를 흔들면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저는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어렴풋이 엔캠의 상승 타이밍 알 수 있는 거는 중앙천다 소재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중앙천다 소재를 봤을 때 어떠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또 6%가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앙천다 소재는 1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엔캠이 올라갔기 때문에, 엔캠의 특수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에. 자, 아틀라스 8000이라는 법인이 지분 18%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아틀라스 8000의 1인. 자, 18%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틀라스 8000이 사실상 엔캠의 오정광 대표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로 엮여 있는 거예요. 매출적인 부분에도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 기업이에요. 자, 제가 1월 달부터 우리가 중앙천다 소재, 광무, 엔캠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상 작은 충당을 여기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을 때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엔캠이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온 중앙천다 소재가 5월에 혼자 올라가는데 엔캠은 5월 달에 어땠습니까? 자, 지지부진했죠. 오히려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중앙천다 소재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외적으로 본인들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다. 마찬가지로 시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시비 물량이 지금도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이 시비 중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12회차 물량, 여기 12회차 물량을 보게 되면은 700원짜리예요. 자, 700원짜리가 1,400만 주가 나옵니다. 이미 1,000만 주 이상 전환이 되고 지금 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네가 만약에 최고점에서 물량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전환된 것만으로도 일단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얼마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 고점이 14,750원. 자, 21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뒤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나올 물량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5월부터 7월 달까지다. 굉장히 흡사하죠. 엔캠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세력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자, 이 세력들은요, 여기서 자금을 충당을 할 거예요. 엔캠의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 올라온 이 중앙천다 소재가 엔캠 없이 혼자 독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사실상 여기서 상승을 만들어내서 총알을 충전을 하고 자금을 충전을 하고 엔캠의 상승을 만들어내겠다, 그러한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굉장히 무거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9만 원에서 올리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자본이 충전된다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엔캠의 상승에 본인들이 수익을 받습니다. 근데 물론 저기도 보게 되면은 7월달까지 나올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중앙천다 소재가 죽어야지 엔캠이 올라온다. 왜? 중앙천다 소재가 죽는다는 거는 엔캠의 세력들, 중앙천다 소재의 세력들, 같은 세력들이 거기서 수익을 실현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익금을 여기다 박는다. 박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중앙천다 소재의 상승에는 분명히 제가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유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물어봤어요. 자, 너희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유가 있으면은 말을 해봐라. 했을 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중앙천다 소재입니다. 본인들이 상승 이유들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없는 게 맞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무튼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중앙천다 소재는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월등히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향을 한번 들어가게 보게 되면은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동향을 들어갔을 때 기타 법인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780만 주. 그리고 이거 기간 늘리면요 더 늘어납니다. 1200만 주. 자, 이런 식으로 티가 나요. 엔캠은 이거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왜? 아직 매도하지 않았으니까. 얘네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뒤에 나올 물량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뿐이지 매도는 하고 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매도가 다 끝나게 된다면 주가는 빠질 겁니다. 왜? 기업적 가치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상 그 돈을 엔캠에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업적 가치를 올린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나만 수익을 보고 나머지는 다 손해를 봤다? 감사 나오죠.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내 평단은 25만 원 정도 되겠죠. 너무 짧아서. 자, 그러면 25만 원에서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얼마를 투입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의 투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맥시멈을 생각해 봤을 때 한 2,1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요. 단기적 수급의 쏠림 현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추진력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만든다면은 엔캠의 상승을 앞에서 봤던 개인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기존에 투자하던 개인들이 물탈자리를 찾으면서 계속해서 수급을 담당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승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신고가 돌파가 나오고 그 후에는 어떠한 패턴을 그리면서 털어내든가 아니면 헤드앤숄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걔네가 주가가 빠질 때 올라갔을 때 만약에 2,100억에서 3,000억의 자금을 위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엔캠의 600만 주랑 같이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상 얘네들은 이거 주가 빠지고 나면은 손실로 기록이 됩니다. 내가 투자했던 금액은 손실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2,100억에서 3,000억을 포기를 할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600만 주인데 이것도 최소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매집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물론 하락을 하면서 매도하는 물량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보다는 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거 배제를 하고 600만 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600만 주를 정고점에서만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얼마 수익 가져갈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2조 4천억이에요. 자, 2조 4천억의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2천억에서 3천억을 투자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었던 최대치 상승에서 추가적으로 1조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여기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중앙천사 소재 자금을 지금 여기다 때려 넣는다고 했죠. 근데 사실상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 위든지 밑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밑이면 더 좋죠. 왜? 더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에 더 많은 물량을 때려 박으면서 주가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근에 급 하락이 나왔고 거기서 또다시 더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해서 여기서 버티는 모양이 나와주고 있다. 자, 저희가 생각하는 엔캠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엔캠 세력들의 엑시트 시나리오. 자, 그런데 저는 요것만 봐왔기 때문에 엔캠에서는요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수익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답이에요. 수익을 냈던 대응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앞에서도 이러한 관점으로 타점 다 잡았고요. 그러한 관점으로 최근에 타점을 새로 잡으면서 수익으로 전환까지 시켜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대응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 입장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수익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당장 고민하기보다는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문자 하나 남기셔서 이러한 대응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접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저 그리고 이번에도 비중 굉장히 크게 들어갔습니다. 왜? 앞에서 나는 이미 엔캠으로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놨으니까. 자, 여기서 9만 원에 들어가서 올라갔을 때 매도했기 때문에 380%, 약 400%의 수익을 봤어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고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만 하더라도 단기간에 80%의 정도, 85% 그냥 90%라고 할게요. 90%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사실상 저는 손해 본 게 없어요. 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으로서 수익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관점만 고수한다면은 수익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자, 이러한 관점이 포함된 대응을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수익을 못 받는지 아니면 내가 왜 본전을 지고 있는지 이러한 관점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엔캠이라고 문자만 남기셔서 확실한 대응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앞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전부 다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다리면서 확실한 타이밍만 잡으면 됩니다. 자, 언제 올라가는지 모른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이거 설명이라고 할 것도 없죠. 모른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수익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만 확실하게 해놓을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힘내라는 응원의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